예, 반갑습니다. 아, 오늘 제가 10시, 금요일 날 10시에는 이제 좀 종합적으로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이제 지난주부터 좀 강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촬영을 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뭐 많은 거는 아니고,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조금 이 곡선도를 좀 알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도 촬영을 해서 아마 유튜브에 올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선 기공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해요. 그런데 이제 국선 기공도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치유, 그 다음 두 번째 정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혜 기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은 조금 개념을 좀 알고 하셔야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수련을 하는 입장에서 자각을 해라, 알아차려라 라고 이제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그 알아차린다는 것도 이제 개념이 이렇게 좀 서야 이렇게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생긴다고 봤을 때 조금 이렇게 원리적인 그런 측면을 좀 많이 수시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오늘 또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우선은 한번 좀 그림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까요? 여기는 이제 그 천선원입니다. 국선도의 요람이라고 할 수 있죠. 전체 보시면 좀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네, 강당도 대강당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조그만 소강당도 한 두 개, 뭐 운동장도 좀 넓고요. 그 뒤로 또 이제 등산로도 있고 자, 예,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 국선기공의 치유기공이 국선도의 그 기신법, 내기 전신행법이라고 그러죠. 그 기신법을 기공형으로 바꾼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아시기 전에 여기 보시면 제가 한번 이 두 개를 한번 보십시오. 이 위에 거는 자 소리를 하나만 켜볼게요. 두 개 소리 켜지네요. 이 위에 거는 호흡기계 치유기공, 그 다음 밑에는 소화기계 치유기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특징들을 가만히 보세요. 뭐가 특징인 것 같습니까? 제가 좀, 이 국선 치유기공 원리를 이미 영상으로 유튜브에 올려 놓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보세요. 뭐 좀 다르죠? 뭐가 특징 한번 말씀. 자, 보시면 이제 그 말씀드리기 전에 여기 왼쪽은 대장경, 오른쪽은 폐경. 여기가 이제 이쪽 왼쪽이죠? 이렇게 봤을 때는 오른쪽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이 폐경, 왼쪽이 대장경. 그 다음에 대장경에서 이 대장경이 안 좋을 때 올 수 있는 병들이 쭉 있습니다. 왼쪽. 그 다음에 폐경이 안 좋을 때 생기는 질환들. 좀 안 보이실 텐데. 그 다음에 이쪽은 비장, 위장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작들을 하게 되면 폐경하고 대장경, 그 다음 밑에 동작은 비장하고 위장경을 자극을 하는 그런 동작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특징은 보면 전부 다 이게 이렇게 수평이에요. 이렇게 전부 다 수평 이렇게 이거 소호흡기계, 그 다음에 소화기계, 이거 전부 다 수평으로 되어져 있어요. 동작들이. 그러면서 이 동작들을 함으로써 점점 없어졌죠. 이게 그 질환들이 올 수 있는 질환들이. 그래서 이런 동작들을 하게 되면 이 소화기계, 호흡기계에서 올 수 있는 질환들이 다 좋아진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제 특징은 이 근법하고 토법은 수평적 동작이다. 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이런 상태죠. 자, 정지를 시키고, 자, 그러면 저는, 이 소화가 안 된다. 예를 들어서 변비에 있다. 또 소화기 질환 또는 호흡기 질환이 생겼다. 그러면 이런 상태로 동물처럼 기어다니는 그런 방법을 쓰면은 굉장히 효과적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국선도에서 가장 짧은 시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걸 하나를 선택하라면 물구나무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국선도에는 없지만 여기 지금 이 설명처럼 활용해서 운동을 한다면 기어다니는 거를 하겠어요. 좀 시간을 투자를 한다면 그러면 다 회복이 된다는 거죠. 이런 질환들은. 그리고 이제 동물들을 봤을 때 이만한 강아지가 짖으면 어떻게 됩니까? 소리를 내며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조그만 그 동물한테 소리가 그렇게 크게 나오는 이유가 뚫려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횡격막이 활성화되어지지 않아서 숨길이 트이지 않았을 때 이 동작을 해주게 되면 숨길이 트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횡격막이 활성화되어지는 그런 동작들이다. 이 또 두 개가 근법하고 토법이 그래서 횡격막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한번 보죠. 자 이제 특징을 이제 한번 보셔요. 자 순환기계는 화법이고 그 다음에 비뇨기계는 수법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한번 자 여기는 수평이라 그랬죠. 자 이거는 1차 경락에 들어가요. 가장 낮게 흘러가는 경락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깊게 들어가 있어요. 이 경락은 자 신장 방광 심장 소장경 이건 특징이 뭡니까? 아까는 수평이었다면 수직적인 수직이에요. 이거는 자 그러면 이거를 봤을 때 우리가 나무를 보면 이렇게 밑에 있는 뿌리에서부터 영양을 이렇게 나무 이파리까지 쭉 이렇게 올라가게 하는 힘은 뭘까요? 어떤 힘 때문에 이렇게 밑에 있는 물이 위로 낙엽까지 가서 푸르푸르 이렇게 파릇파릇 생명력이 활성화될까요? 광합성? 바람. 예를 들어서 여기서 흔들흔들 서가지고 이게 단전을 중심으로 해서 해주면 기운이 쭉쭉쭉쭉쭉 이렇게 전신으로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런 나무에 예를 들어서 나무 살랑살랑 이 움직이는 힘에 의해서 물기를 이 수승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호흡을 통해서 수승항을 하지만 이 호흡은 그냥 내버려 두고 이 몸으로 이렇게 흔들흔들 수직으로 서 있지만 이런 작용에 의해서 기운을 활성화시켜서 단전이 활성화되면 물기가 올라 입안에 침이 나온다는 거죠. 나무가 또 그 높이 위로 끌어올리는 거지. 이게 흔들 이 바람에 이 나부끼는 거. 이 힘 때문에 물기가 위로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직적인 동작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심장 소장 순환기계나 이 질병이 없어진 전부 다 이게 심장 소장경을 움직여주는 그런 동작들이고 밑에는 심장 방광경을 움직여주는 동작들이고 그래서 쭉 하면은 이런 그 질환들이 없어지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좋아진다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뜻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평과 수직에 이어서 세 번째는 뭡니까? 이제 여러분들 제가 항상 뭐 말씀드렸었죠. 많이 뭐예요? 그 다음에 수평, 수직 다음에 뭐 하나밖에 없잖아요. 예? 앞뒤로? 뭐 그건 아닌 좀 아니 맞아요. 앞뒤 자극을 주기 위해서 뭐를 해야 돼요? 여기 목벽으로 한번 보세요. 목벽. 여기에는 이제 안 나옵니다. 옛날에 찍었기 때문에 옛날엔 그냥 이렇게만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은 뭐예요 이게? 예? 회전이잖아요.
자, 이거는 전면으로 흐르는 경락. 이게 1차. 2차는 후면으로 흐르는 경락. 3차는 측면으로 흐르는 경락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해줄 때 수평과 수직에 이어서 회전이다. 이렇게 회전을 해주면 걸레 짜듯이 앞뒤 경락을 연결시켜서 더 활성화시켜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평, 수직, 회전. 이 세 가지. 이것도 이제 쭉 보면은 정신과에 주로 이제 가장 깊이 들어가 있으니까 신경계, 정신과계 그 질환에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이 구조적인 거 세 가지로 이제 편성이 되어 있는데 1차, 2차, 3차 가장 깊게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이게 정신과계 예를 들어서 뭐 어디로 볼까요? 이거 보면은 심포 3초 쪽을 볼까요? 이쪽에 간질 예를 들어서 또 뭐 쭉 뭐 여러 가지 있는데 한번 볼까요? 우울증, 뭐 화울증, 뭐 두통, 신경쇠약, 뭐 이런 것들입니다. 주로 보면은. 그러니까 가장 깊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병기가 들어가면 회복하기가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여기 우선 가장 1차니까 앞에서 이 상대를 하니까 가장 질병이 많아요. 이쪽 호흡기계하고 소화기계 질환이 가장 많죠. 가장 대기하고 먼저 접촉을 하니까 숨을 통해서 폐로 접촉을 하고 음식물을 통해서 위장으로 접촉을 하고 하니까 가장 병이 많고 그 다음에 또 잘 나아요. 이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저기를 거쳐서 여기까지 들어가 버리면 조금 여기는 순환기계 질환이 많다 그러면 여기는 골근격계 질환 깊이 들어가 있는 신장방광 후면경이죠. 그래서 좀 병 낫기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보면 후방에 있으니까 병은 잘 걸리질 않지만 한번 병기가 들어오면 좀 낫기가 힘들겠다. 이렇게 이제 아실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깊게 가장 깊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병이 들어가면 낫기도 힘들어. 경락이 폐경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해서 마지막에 간경에서 끝나요. 간에서. 그러니까 여기까지 병이 들어가면 엎드려 있는 것도 힘들고 누워 있는 것도 힘들어요. 그러면 옆으로 누워야 돼요. 이렇게. 이랬을 때 간경 또는 담경 측면으로 흐르는 경락적으로 기운이 쫙 흘러가고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힘없으면 옆으로 눕잖아요. 대부분 이렇게. 예. 또 힘없을 때 피곤하고 그럴 때 옆으로 자는 겁니다. 이게. 그래야 이게 가장 깊이 들어가 있는 경락적으로 전체 이제 차례차례 활성화되어지는 어떤 그런 자연적인 모션 행동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해 놓으셔라. 자, 수평, 수지, 회전. 자, 이거는 이제 기억해 놓으셔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이거는 이제 다음에 지혜기공 할 때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국선 치유 기공의 순서입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까지 되어져 있죠. 자, 그 다음에 한번 이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여기, 이거를 누르면, 여기는 반사돼서 안 되네요. 자, 그러면, 자, 여기부터 이제 보세요. 이 대장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대장이 이렇게, 음식물이 들어와서 쭉 위장으로 해서 뭐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나오는 게 그래서 항문하고 여기 항문하고 입하고는 연결이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의 파이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입이 막혀 있어. 그래서 대장 내시경이나 뭐 할 때 항문으로 이렇게 집어넣을 때는 하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이유가 이게 입으로 벌어줘야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입을 꽉 막고 있으면 막혀있니까 이게 항문이 안 움직이는 거죠. 꽉 막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기운이 다 빠져가지고 돌아가실 때쯤 되면 입이 풀려요. 입술이 이렇게 풀려가지고 그러면 이게 항문에 힘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항문에 힘이 없는 사람은 입이 풀려요. 그래서 나중에 음식을 먹을 때도 이렇게 막 그러니까 이 힘이 있어야 여기 인매무새도 좀 야무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대장으로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가장
통과하기가 어려운 곳이 어디일 것 같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중력을 받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가장 이제 음식물이 이렇게 소장을 해서 여기에 맹장망곡부라 그럴까요? 이렇게 여기가 비장망곡부, 여기가 간장망곡부, 이쪽이 비장망곡부 쭉 내려서 이쪽이 S결장. 자, 어느 곳이 가장 통과하기가 힘들겠습니까? 네, 망곡부인데 여기도 힘들고 여기도 힘들겠죠? 근데 여기가 가장 힘들어요. S결장. 커브가 두 번을 틀어야 되잖아요. 가장 힘들어요, 여기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힘든 것이 이 맹장망곡부하고 비장망곡부예요. 이 두 번째. 그 다음에 간장망곡부가 제일 첫 번째고. 잘 통과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 중앙, 배꼽 옆에, 여기는 비장, 중앙이라고 그랬죠. 여기가 중앙. 그 다음에, 중앙은 비장이니까 1번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여기도 통과가 제일 쉽다 그랬죠? 여기도 1번에 들어가요. 여기도. 그럼 2번은 이 있는데 맹장망곡부하고 비장망곡부 여기가 2번이에요. 두 번째로 통과하기 힘들고 세 번째 이쪽 S결장 부위가 가장 통과하기가 힘들다. 세 번째 이렇게 이제 애워 놓으시면 돼요. 자, 그럼 중앙은 배꼽이고 자, 그러면 이쪽 1번 1번 비장망곡부 중앙은 1번 2번은 맹장망곡부하고 비장망곡부 2번 3번은 S결장 이렇게 외워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좀 보시죠. 자, 기공도예요, 이것이. 자, 이거는 제가 임의대로 만든 건 아니에요. 이게 하도낙서에도 그렇게 되어져 있고 성리대전에도 이렇게 이 폐대장이 안 좋으면 오른쪽 상체가 아프게 되고 그 다음에 심장이 안 좋으면 왼쪽 상체가 아프고 그 다음에 왼쪽 하체가 안 좋으면 간이 안 좋고 그다음 오른쪽 하체가 안 좋으면 신장이 안 좋다라고 성리대전에도 나와 있고 하도낙서에도 이대로 그림이 되어져 있어요. 그걸 갖다가 우리 몸에 딱 갖다 붙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쪽 어깨가 아픈 사람은 반드시 여기에 적이 있어요. 딱딱하게 굳어 있다고. 그 다음에 오른쪽 어깨가 안 좋은 사람은 이쪽 갈비뼈 밑에가 굳어 있고 오른쪽 무릎 쪽이나 허리 쪽이 아픈 사람은 오른쪽 이쪽이 굳어 있고 왼쪽 여기가 아픈 사람은 이쪽 하체 쪽으로 안 좋다고 보시면 돼요. 이것이 이제 목, 수, 금, 화, 토 가운데 이거를 그냥 머릿속에 쏙 집어넣어 버리셔야 돼요. 내 몸속에다 대입을 해 버리셔야 돼요. 그래야 국성기공을 하는데 이 순서가 그냥 내 몸만 보고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도우님들은 10시에 오셔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다 외우셨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 상화라고 하는 기공, 상화기공은 이제 다음 이걸 설명드리면 좀 긴데 이 오장육부를 영향을 하는 그런 기운이에요. 그러니까 우주 대생명의 기운을 받아들이는 그런 어머니와 같은 기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이 각 동작에 연결 동작으로 쓰여요. 그러니까 오장육부로부터 자식들로부터 기운을 받지는 않지만 내가 주는 거죠. 우주의 대생명력을 받아서 그대로 전해주는 그런 어머니와 같은 기운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토, 금, 화, 수, 목의 각 기공의 연결 동작이다. 이것이. 그래서, 연결 동작을 하죠. 5개. 그 다음에 2번은 비문열기예요. 토, 금, 화, 토, 이렇게 되어져 있죠. 저 2번이라고 되어져 있는 건 화예요. 예. 자, 여기 보세요. 토부터 시작을 해요. 모든 것은 그 어머니와 같은 기운을 대행해 주는 것이 토예요. 토가. 이게 이 사장에서 대표적으로 제일 장남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것이 단합을 하게 이게 단합을 하게 하는 뭉치게 하는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어요. 이 토가. 그래서 사계절에 가장 간절기에 전부 다 토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연결을 시켜서 단합을 시키게 하는 그런 기운인데 토부터 시작을 하죠. 기문열기에 보면 토, 그 다음에 금, 그 다음에 화로 가요. 그 다음에 토로 오는데 토도 금도 아까 가장 여기에 1차, 2차죠. 1차 경락이에요. 토하고 금하고 수평적으로 한다고 그랬죠. 아까 호흡기계하고 소화기계는 1차예요. 가장 낮게 흐른다는 경락이 기운이. 그래서 토, 금, 화, 토로 돌아오는데 화는 수평적이에요, 수직적이에요?
수직 운동이죠. 운동이 이렇게 화법 서서 하잖아요. 그것이 2차 경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을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왜? 한 번, 한 번, 두 번, 또 토도 한 번이니까 두 번을 해야 기운이 열릴 거 아닙니까, 경락이. 한 번에 하고 두 번 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끝나고, 그 다음에 양형치유에서 금, 수, 토, 화, 목, 토 이렇게 되는데, 여기 토에서부터 끝났으니까 금, 수, 그 다음에 토로 가서 화로 가서 목으로 해서 토에서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래시계를 눕혀놓은 것처럼 이렇게 가요. 이게 양형치유가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치유기공에서 교감형하고 부교감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부교감형은 이렇게 돌아요. 예를 들어 토, 금, 수, 목, 화, 토 이렇게. 자, 그렇죠? 교감에서 부교감은 금, 수, 목, 화, 토 이렇게 끝나죠? 여기서 금, 수, 목, 화, 토 이렇게 끝나죠? 이게 시계 운동장 돌아가는 방향으로 이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 자전 방향이 이렇게 운동장 돌아가는 방향으로 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운동장 지구 자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줘야 속력이 빠르나 시간이 단축돼요. 그래서 운동장을 이제 이렇게 왼쪽으로 돈다는 거예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그냥 교감신경은 조금 휴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 전쟁으로 친다면 휴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니까 이렇게 좀 빨리 돌아라. 좀 게으름 피우지 말고 이런 뜻이 내포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교감형은 여기에서 토에서부터 화, 목, 수, 금, 토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죠. 시계 돌아가는 방향으로. 시계 돌아가는 방향으로 지구 자전 반대 방향으로 도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오행으로 봤을 때는 토생, 금, 금생수, 수생, 목, 목생, 화, 화생, 토 이것이 순생이에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식들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즉 내리사랑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교감형에서 하는 것은 토생, 이게 화생토인데 토생화를 하고 있고 화생목을 하고 있고 목생수를 하고 있고 수생금을 하고 있어요. 즉 역생을 한다는 거죠. 마치 자식이 어버이를 이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치사랑을 하는 그런 기운으로서 돌아가는 것을 조금 힘들게 돌아가게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감형은 빠르니까 동작이 막 전쟁을 치르면 빨리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느리게 해라. 순발력이 너무 빠르니까 좀 순발력은 빠르고 지구력은 느리니까 순발력은 좀 줄이고 지구력이 조금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계 돌아가는 방향으로 돈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체질별로는 아실 겁니다. 이게 장기 배열 순서가 가장 큰 것이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가장 작은 것이 이 다섯 번째 여기고, 그러니까 가장 작은 것을 많이 해줘야 된다는 거죠. 다섯 번은 늘 기준으로 했을 때 다섯 오행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금양을 한다 했을 때 금이 가장 크니까 한 번만 해주고, 그 다음에 토는 두 번 해주고, 화는 세 번 해주고, 수는 네 번 해주고, 목은 다섯 번 해준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금, 토, 화, 수, 목 한 번 가고, 두 번째는 금을 빼버리고 토, 화, 수, 목으로 하고, 세 번째는 토를 빼고 화, 수, 목으로 하고, 네 번째는 화를 빼고 수, 목으로 하고, 다섯 번째는 목만 해준다. 그랬을 때 가장 약한 장기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동작으로 되어져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여섯 번째는 상화 기공인데, 이 첫 번째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해요. 자, 여기까지 이제 순서를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장이 안 좋다 했을 때, 여러분들이 신장이 안 좋은 사람은 수체질입니까? 토체질입니까? 신장이 가장 안 좋다 하는 사람들은 토체질이죠. 그러면 토체질들은 나중에 문제가 발생을 하면 이렇게 굳어요. 여기가 자기도 모르게 심해지면 꼭 바가지로 푸는 것처럼 아랫배가 나와. 그런데 눌러보면 거기가 아파. 심하면 이런 식으로 굳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폐가 약한 체질은 누구예요? 어떤 체질입니까?
예, 목체질이죠. 그러면 이렇게 패적이 생겨요. 그러면 이게 간짜리거든요. 근데 이제 희한하게도 여기 저 폐가 안 허한 사람들은 이렇게 여기가 굳는다는 거죠. 여기가 그득해요. 자, 그 다음에 비적은 체질 중에서 수체질이겠죠. 그러면 여기가 이 가운데가 굳어요. 여기가 항상 굳어서 음식을 많이 먹으면 그냥 졸려. 자야 돼, 한숨.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자주 먹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막히니까 변비증도 많아요. 가운데. 그 다음에 심적도 예를 들어서 이제 5개인데 4체질로 봐서 음양을 해서 8체질인데 이것도 소양인 소체질들에 많아요. 그 다음에 심장이 큰 목체질들에도 많고, 그 다음에 여기에 간적은 금체질들, 금이 가장, 금양체질, 금음체질이 가장 간이 약하죠. 이렇게 간은 오른쪽에 있는데 왜 왼쪽이냐? 이것이 희한해요. 간이 안 좋은 사람, 간이 왼쪽이 그득해 항상. 호흡을 해보면 알아요. 근데 일상생활 중에서 저는 잘 캐치가 안 되죠. 이렇게 이제 에, 몸이 안 좋을 때, 문제가 생길 때 이렇게 가서 쌓인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거는 이제 잠재의식의 영역이, 우리의 감정이 상했다거나, 뭔가 충격을 받았다거나, 그랬을 때, 이게 무의식의 그런 감정들이, 부정적 감정들이 들어가면 이렇게 쌓일 수가 있다는 거죠, 보면. 자, 그러면 이렇게 쌓이면 어디로 그 통증이 나타나냐? 물론 여기도 나타나지만 이 신적이라고 하는 이거와 관련 있는 신장 방광경 쪽으로 나타나요. 아까 뭐 오른쪽이 신장이 안 좋으면 오른쪽이 그렇다고 그랬죠. 그다음 폐적은 오른쪽 상체 쪽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 비적은 앞뒤로 나타날 수가 있고 무릎팍으로도 나타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간적은 또 왼쪽 이렇게 다리 쪽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경락적으로 그대로 표출이 된다는 거죠. 불편함이 통증이 그대로. 그러니까 연결이 되어져 있다. 이런 오장은 우리의 기운을 담고 있는 그릇이고 이 팔다리로 흐르는 경락은 이 기가 흐르는 오장의 기운이 흐르는 통로다. 육장육부의 기운이 흐르는 통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체질이 이제 있다고 했을 때 반을 뚝 갈라서 이쪽 왼쪽은 부교감, 저쪽 오른쪽은 교감이라고 되어져 있죠. 한번 이제 아실 겁니다. 하다 제가 말씀 많이 드려서. 그러면 부교감에 속하는 체질들은 이렇게 이 목양, 목음, 토양, 수음인데 이 체질들은 주로 우측 골반이 전상방 변이가 되어져 있고 우측 다리가 길어요. 그 다음에 주로 우측에 복진 반응이 오른쪽에 복진 반응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호흡기 비뇨기계 질환이 많고 그 다음에 반대로 이쪽 교감형들은 토음, 수양, 금음, 금양인데 이렇게 좌측 골반이 전상방변이 좌측 다리가 길고 주로 좌측의 복진 반응, 순환기계 신경계 질환이 많다. 즉 좌측의 복진 반응이. 근데 다리 길이를 우선으로 할 거냐, 복부의 반응을 우선으로 할 거냐 했을 때 복부의 반응을 우선으로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왼쪽이 많이 굳었다 그러면 교감, 오른쪽이 많이 굳었다 그러면 부교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여기서 참고로 빨간 글씨는 허약한 거고요. 파란 글씨는 강한 장기들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아까 이런 빨간색은 이 금, 폐적이죠. 그 다음에 이 노란색은 비적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빨간 것은 우리가 가장 열등 기능이고 그 다음에 노란 것은 3차 기능이고 이 수는 부기능이고 목은 가장 주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심리학적 용어로. 그러니까 파란 쪽은 주기능과 부기능이고 빨간 것은 3차 기능과 열등 기능이다. 그 열등 기능과 3차 기능은 잠재의식에 가서 자리를 잡는데 이 잠재의식과 우리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몸에 가서 표식을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맥도 꽉 잡는 이유가 무의식에 들어가 있는 그 표식을 잡아내기 위해서 꽉 잡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자, 보시면 이렇게 돼 있다. 변화가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변형이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부교감형들은 오른쪽 다리가 길어요. 이렇게. 아까 전상방 변이가 되어 있다 그랬죠. 오른쪽 골반이 상방으로 올라갔고 앞으로 빠져나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게 고개도 이렇게 기울어져요. 그러면 예를 들어 눈꼬리가 왼쪽이 올라가 있고 이쪽이 처져 있고 비대칭이 된다는 거죠. 얼굴도. 그 다음에 중심이 여기에 걸려요. 어깨가 낮고 이쪽이 올라가 있고 이렇게 척추가 틀어지고 그러면 여기에서 골반이 자 여기서 보시면 전방으로 상방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건 이렇게 가려고 그러고 상체는 이렇게 틀어지려고 그래요. 희한해. 그러니까 부교감형들은 목법을 어느 쪽으로 해요? 왼쪽으로 틀어주잖아요. 이렇게 이거를 교정하기 위해서 그래요. 이것도 골반을 이제 완전히 틀어져 버리고 이렇게 가 있으니까 이렇게 틀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목법이 그래요. 회전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쪽이 많이 굳어 있다 그러죠. 오른쪽 골반이. 그러니까 오른쪽을 많이 해줘요. 이게 오른쪽으로 힘을 써야 피가 오른쪽으로 많이 가서 풀린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변형이 온다는 거죠. 여기에 보면은 병들이 참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왼쪽에 교감형들은 이렇게 왼발이 길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골반은 왼쪽이 전방으로 빠졌고 상방으로 올라가 있고 그러면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몸은 상체는 이렇게 돌아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교감형들의 목법은 어떻게 어느 쪽으로 돌려요? 오른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그걸 교정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자, 치마도 바지도 이렇게 골반이 전상방 이렇게 들면 치마도 이쪽으로 돌아가려고 그러고 골반이 이렇게 돌아가면 이쪽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번 잘 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눈도 또 비대칭으로 얼굴도 비대칭이 된다는 거죠. 중심점이 여기에서 모여 있으니까 왼쪽 이쪽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굳어요. 교감형들은 대부분이 호흡을 해보면 알아요. 그 다음에 부교감은 오른쪽이 이렇게 굳어 있고 자 이렇게 변형이 온다. 이게 교감과 부교감의 차이에 의해서 더 이제 내면적으로는 이 오장육부의 차이에 의해서 굳음 차이에 의해서 자 그러면 이제 골격은 이렇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골격에 따라서 통증이 나타나는 부위가 여기에 보면은 자 오른발이 길다 그랬죠. 부교감형은 어때 오른발이 길다 그랬으니까 오른쪽으로 나타나요. 통증이. 반을 딱 갈라서 전면은 오른쪽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통증들이. 희한하게. 그러면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교감형들은 왼발이 길다 그랬죠. 이 전면은 왼쪽으로 나타나요. 통증들이. 이렇게. 희한하게도. 자, 그 다음에 이제 후면을 보죠. 뒷면을 한번 볼까요? 뒷면은 반대예요. 자, 긴 다리 쪽으로 전면은 나타나는데 뒷면은 반대쪽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자, 부교감은 여기서 왼발 전면으로 부교감은 오른발 전면으로 나타나는데 통증이 뒷면은 왼쪽으로 반대로 대각선 반대로 나타난다는 거죠. 이쪽으로. 그 다음에 교감형은 왼쪽 전면으로 통증이 나타나는데 후면은 오른쪽 후면으로 나타난다. 그 얘기예요. 여기가 희한하게. 그래서 이제 다리 길이가 예를 들어 왼발이 긴 사람은 이쪽만 두드려주면 똑같아져요. 바로 그 자리에서 증명해 드릴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 다리가 길다. 오른쪽 다리가 그러면 전면으로 나타난다 그랬죠. 통증이 부교감형들은. 그런데 후면은 뒤쪽 왼쪽으로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두드려주면 짧은 다리가 같아지고 또 왼발이 길면 여기 반대쪽 여기로 두드려주면 왼발이 같아진다는 거죠. 희한하게도 이런 이제 지렛대 원리로 역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통증들이 이게 역학적으로. 자 여기까지 이제 그래서 이제 부교감 교감을 구분해서 이렇게 운동을 왼쪽으로 돌아야 될지 오른쪽으로 돌아야 될지 그 다음에 각 장기를 1차, 2차, 3차 깊이로 나눠 가지고 1차는 한 번, 2차는 두 번, 3차는 세 번 이렇게 이제 편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기공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외우세요. 기공도를. 그래서 내 몸을 이렇게 스캔해 가면서 계속 하세요. 그러면 안 보고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저 음악 소리만 듣고도 이거를. 그러면 이렇게 내 몸을 의식을 하니까 기운도 더 잘 돌아가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번 보죠. 그러면 이제 여기 부교감형들은 여기에 보시다시피 오른발이 길다 그랬어요. 오른발이 길고 오른쪽이 이렇게 누웠어요. 예를 들어 뭐 발을 보면 오른쪽이 이렇게 누웠다는 얘기예요. 이게 외전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내전됐다고 하는 거고, 이렇게 돼 있는 오른발이 긴 부교감형을 교정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근데 원인이 요추예요. 요추. 이거는 요추, 허리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패턴을 보인다는 거죠. 10명 중에서 9명이 그래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인류가 10%가 왼손잡이에요. 그러니까 예가 있어요. 10명 중에 한 명은 이제 예가 있습니다. 이 요추가 문제가 아닐 때, 골반이 원인일 때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한번 보세요. 자, 이런 식으로 교정을 합니다. 오른발이 길 때, 오른발이 외전되어졌을 때, 부교감형들을 교정할 때입니다. 장단 쪽을, 다리가 긴 쪽을 이렇게 안으로 45도, 왼발을 똑바로 놓고 오른발을 45도로 부교감을 놓고 앉았다 일어났다를 무릎을 붙이고 하면 여기를 교정하는데 여기까지 교정이 된다는 거예요. 위에까지. 그런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 교감형은 반대가 되겠죠. 오른발을 똑바로 놓고 왼발을 45도 뒤쪽으로 놓고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이렇게 하면 이 왼발이 긴 것이 이렇게 전상방 된 것이 뒤쪽으로 물러나고 밑으로 내려와서 이게 전체가 교정이 된다는 거죠. 목뼈까지 이렇게. 그래서 이 방법을 요추가 원인일 때입니다. 주로 대부분이 90%가 이 경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예가 있어요. 이제 그 다음에 골반이 원인일 때입니다. 우리 문도원님이 이런 케이스에 들어가요. 뭔 얘기냐? 왼쪽이 금양 체질이기 때문에 왼쪽이 전상방 변이가 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후하방 변이가 되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그러니까 왼발이 긴데도 후하방 변이가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골반이 원인일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골반이 내려가 있을 때, 후하방 변이가 되어져 있을 때 이쪽 왼발이 또 외전이 돼 있어요. 이럴 때 바로 4번 정도만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교정이 돼요. 이것을 이제 유튜브에 올려놨는데 이 3가지 방법을 가장 인기가 있었던 게 이겁니다. 했다고 거기에 감동을 했다고, 햄스트링 그 부상으로 인해서 이 통증이 엄청 심했었는데 이 한 방으로 나서버렸다고, 그렇게 이제 댓글 달아놓은 것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보면. 자, 그럼 한번 보죠. 어떻게, 예? 아니요. 예를 들어 그냥 간단하게, 자, 다시 한번요. 지금 질문이 왼다리가 긴지 오른다리가 긴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러면 자기가 누워서 한번 쭉 골반을 만져봐요. 그러면 오른쪽 골반이 이렇게 내려가 있는 듯하게 느껴지면, 그러고서 오른쪽 다리가 이렇게 누워져 있으면 오른발이 길어요.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보면 이렇게 누워서 보면 오른다리가 눕혀져 있다. 그럼 오른다리가 길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전문적으로 이제 엎드려 가지고 이렇게 다리 이렇게 구부렸다 폈다 해가지고 이제 검사를 하면 바로 나오죠. 그러니까 대부분 부교감형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른쪽 복부가 굳어져 있고 오른발이 길다. 오른발이 전상방돼 있고 오른쪽 골반이 그 케이스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요추가 원인일 때죠. 골반이 원인일 때란 얘기죠. 골반이 원인일 때인데 이걸 이제 잘 보시란 얘기예요. 이제 우리 문도우님 예를 들어서 금양 체질인데 금양 체질은 교감형인데도 불구하고 반대로 후하방 변이가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이 10명이면 한 명은 왼손잡이가 10%가 있듯이 10명 중에 한 분이 이런 케이스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후하방 뒤로 빠졌고 밑으로 빠졌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이쪽 골반이 길어요. 다리가. 그럴 때 이제 하는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 왼쪽 저쪽을 보세요. 왼쪽 골반이 후하방 변이가 되어 있고 왼발이 길다. 골반이 빠져 원인일 때 쭉 뒤로 45도 빼가지고
탕 내리칩니다. 그대로. 이렇게. 한 4번, 5번만 해주면 이건 바로 교정이 돼요. 이런 방법을 써서 골반이 원인일 때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두 번째죠. 골반이 원인일 때. 세 번째. 세 번째는 경추가 원인일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발을 저희가 좀 이제 재보면요. 엎드려가지고 재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딱 밀어가지고 똑같아요. 근데 갔다가 오면은 또 길어진 게 있어요. 근데 또 목을 이렇게 돌려보고 이렇게 돌려보면 똑같아질 때가 있어요. 이때는 목뼈가 원인인 거예요. 보면. 자, 다시 한번요. 딱 맞춰서 왼발이 길어. 근데 다시 갔다가 이렇게 와도 왼발이 길어. 이거는 골반에 문제가 있고, 왼발이 긴데 갔다가 오면 오른발이 길 때가 있어요. 이때는 요추가 원인이고. 그런데 이 두 가지 말고도 고개를 왼쪽으로 해보고 오른쪽으로 돌려보니까, 이거 왼쪽으로 돌리니까 다리가 똑같아졌네? 또 오른쪽으로 돌리니까 다리가 똑같아졌네? 그러면 목이 원인일 때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잘 보세요. 교감형은 상체가 왼쪽으로 잘 돌아간다 그랬어요? 오른쪽으로 잘 돌아간다 그랬어요? 왼쪽으로 잘 돌아간다 그랬어요. 그러면 누가 골프를 치는 계속 교감형들이 골프를 치면 계속 돌아가는 대로 돌아가는 거야. 그런데 부교감형들은 오른쪽으로 잘 돌아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골프로 계속 치면 교정이 돼요. 그래서 골프 선수들 보면 이 부교감형 체질들이 많아. 이게 통통하거나 하는 애들이 많죠. 호리호리하는 애들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교감형들이 계속 이렇게 치니까 계속 균형이 흐트러질 수가 있고, 부교감은 이렇게 치니까 균형이 맞아질 수가 있고, 그래서 부교감형들이 성공하는 케이스가 많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이해를 돕자면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고, 자, 경추가 원인일 때는, 자, 교감형은 이렇게 잘 돌아간다 그랬죠. 이렇게 걸어가요. 야, 아무개야 부르면 왜? 이렇게 돌아다 부른다는 거죠. 교감형들은. 부교감형들은 누가 부르면 이렇게 가다가 부르면 오른쪽 왜? 이렇게 돌아다 볼 수 있는 돌아다 보고 왼쪽으로 편하다는 거예요. 교감형은. 그러면 이쪽으로 잘 돌아가요. 그러면 보세요. 여기 딱 엎드려 가지고 이 주먹을 딱 대고 왼쪽으로 잘 돌아가니까 왼쪽으로 돌리지 말고 오른쪽으로 탁 틀어주면 따다닥 하면서 교정이 돼요. 그러면 이 저 골반도 다리 길이도 교정이 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보세요. 한번 어떻게 되나? 바뀌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자,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맞구나. 네, 맞아요. 왼쪽으로 잘 돌아가는데 여기다 놓고 딱 떨어지면 이쪽으로 잘 돌아가게 되겠죠. 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해돼요. 자, 다시 한번요. 이 교감형은 부교감형 이렇게 잘 돌아가니까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이때 딱 해주면 우두둑 하면서 교정이 되면 다리 길이가 같아진다는 얘기죠. 이때 이제 경추가 원인일 때 장단적으로 교정하는 방법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게 있고, 근데 이제 이렇게 교정을 했다 그래도 또 돌아가요. 왜? 근육이 또 안 잡아주니까 습관이 그대로 되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운동을 통해서 이 기공법을 통해 계속 이렇게 하루에 30분씩 이렇게 천천히 호흡에 맞춰서 하시다 보면은 습관이 교정이 되고 습관이 교정이 되면 이것도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대로. 자, 자, 이거를 한번 이게 이제 1차 경락이에요. 1차 가장 낮게 흘러가는 경락 아까 이쪽이 호흡기계, 소화기계, 수평적 기공법을 했을 때 풀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중기그룹경이고 전면으로 흐른다. 그 다음 근곡그룹경 후면으로 흐른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로 깊게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중기단법 하죠. 건곤단법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원기단법 하죠. 세 번째로 가장 깊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도 점차적으로 길어지고 동작도 점차적으로 각이 커지고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
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선 치유 기공이 개념을 알고 하실 때와 개념을 모르고 하실 때와는 천양지차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원리를 모르고 그냥 해보세요 하면은 따라는 하겠죠. 그러나 힘은 안 생긴다는 거죠. 우리가 개념이 섰을 때 뭔가 작용이 미쳐지고 자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무 개념이 없는데 뭐 갖다 주면은 뭔가 효과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에 그 사람들한테 이 장미꽃이라는 개념이 없을 때 갖다 주면 그냥 식물 정도로나 여기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개념이 있다면 장미는 이쁜 꽃이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사랑을 고백할 때나 아니면 또 축하할 때나 이렇게 갖다 주는 거야. 이렇게 개념이 있을 때는 뭔가 이렇게 잘 사용할 수 있듯이 이것도 국성기공도 치유기공도 이런 배경 원리를 알고 하신다면 더 지금보다 효과적일 거다. 그리고 알고 이제 하면은 불안하고 초조한 건강에 대한 것도 그런 것도 조금 상쇄되고 그리고 뭔 일이 생겼다 뭐 내 몸에 병원 가서 또는 약국에 가서 약을 찾기보다 이것을 통해서 뭔가 회복을 하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마칠 텐데요.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없으면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떤 거요? 예, 이따 끝나고 한번 이제 해보시면 되고 또 다른 분이요. 예. 아니요, 이게 우리가 계속 하잖아요. 운동이 기공법을 그게 교정하는 거예요. 그게. 예, 예. 그 다음에 또 국성도 하시잖아요. 그것이 자기도 모르지만 왼쪽, 오른쪽 하다 보면 사람은 안 되는 쪽으로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자기도 모르게. 그러면서 교정이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실은 여기에서 이렇게 실험을 하는 것보다 전혀 국선도를 안 하고 모르는 사람들한테 가서 실험을 했을 때가 뚜렷하죠. 보면. 여기는 지금 운동을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막 구르기도 하고 해서 이게 막 뒤죽박죽 해가지고 뭔가 딱 맞아지지는 않았지만 비슷하게 된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뭘 알려드려도 이게 뭐 딱 들어맞는 게 별로 없을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그런 골격적으로 삐뚤어져 있는 거는 그대로 한번 틀어진 뼈는요, 원상회복이 되기가 힘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예, 음, 계속, 계속, 그쪽으로, 그런 패턴으로 계속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런 패턴으로. 그래서 체질이라는 게 있어요. 체질도 바뀌지가 않아요. 그 체질도. 건강할 때는 모르지만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런 패턴으로 병이 온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수기능이 약하다. 그러면 신장 방광으로 제일 약한 쪽으로 병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일 강한 쪽, 어, 그, 어, 그 토체질들은 제일 강한 쪽으로 오는 거고, 비위장적으로. 그러니까 제일 드러나는 놈, 제일 밑으로 숨은 놈, 이 두 개로 온다는 거죠, 보면. 그래서 이렇게 균형을 맞춰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 자,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